자, 시장이 참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판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세헌터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 잠시만 하던 일 멈추고 이 화면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기관과 외국인의 진짜 속내가 담긴 대차거래 화면 추이입니다. 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수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빨간색 숫자가 이렇게 빼곡하죠. 자, 대차장고가 순식간에 1000만 주에서 1300만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도 대차장고 늘어난 게 왜 나쁜데? 라고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대차거래란 쉽게 말해서 남의 주식을 수수료를 주고 빌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쳤다고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주식을 수백만 주씩 빌려올까요? 자, 목적은 딱 하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주식은 조만간 밑으로 꼬꾸라진다. SK하이닉스 조정이 올 것이다. 자, 여기에 거대한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베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무려 30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의 압박이 위에서 누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빌려간 주식이 시장의 공매도 폭탄으로 투하되기 직전 혹은 이미 투하가 되면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고 자금력이 절대적이죠. 그들이 수수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대차거래 주식을 채워 넣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나 매크로 흐름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기 고점의 징후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대차장고가 이렇게 가파른 각도로 쌓일 때는 어설프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타기 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세력들의 공매도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라는 격언이 있죠. 자,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들은 하는 걸까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의 문제일까요? 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흐름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이탈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 바뀐 이후로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5월에 케빈 허씨가 취임을 했죠. 신임 연준 의장은 최근에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면서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철저하게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은 이미 4.2%까지 치솟았던 상황입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직접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내자 전 세계 자금줄이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달러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머무를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케빈 허시 의장이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실시간 경제 데이터, 이 기반의 정책 기조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후행성 통계 지표 대신에 AI와 또 신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실시간 지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시장의 연준의 금리 향방 예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음을 의미하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외국계 자금들, 그 이탈을 부채질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자금들은요, 현재 한국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또 엔저 수혜를 보는 일본 등 다른 금융 허브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한국 개미 털어먹더니 일본 개미를 먹여 살렸네. 자, 외국인 순매수가 일본에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가 겪고 있는 이 단기적인 조정은 글로벌 증시의 역사적인 계절적 통계를 보면은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20% 가까이 빠진 상황이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스포크의 연구 결과를 담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 회색 선과 파란색 선은 일반적인 해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빨간색 선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평균 수익률 흐름입니다. 자, 올해 26년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유독 6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나 지지부진한 조정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경향이 고스란히 지난 75년간의 통계에서 나타납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몸을 사리는 거죠. 자, 우리 하이닉스 역시 이 거대한 글로벌 매크로의 동조화 현상 속에서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을 한 겁니다. 자, 기업의 펀더멘탈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추가적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꽤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시장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매크로나 당장의 수급에 눈이 멀어서 이 거대한 판도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설계도를 먼저 선점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밀 보따리를 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던지고 SK 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위기로 보이시죠.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리는 로드맵의 본질을 파악하면은 지금 하이닉스의 조정이 왜 역대급 기회일 수도 있는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라인업별 HBM 탑재량 변화인데요. 지금 현재는 블랙엘을 쓰고 있는 단계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블랙엘에 들어가는 HBM 용량 수준이 보이실 겁니다. 300기가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아키텍처 27년에 출시 예정인 루빈 울트라, 이 루빈 울트라 원안 기존의 안이 채택이 된다면 거의 1024기가 HBM 용량이 블랙엘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상 폭증을 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GPU 한 대당 들어가는 HBM의 양 자체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축소안이니 예비 사양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빅테크들의 초거대 AI 연산 수요를 감당하려면 결국에 엔비디아는 이 루빈 울트라의 원안으로 갈 확률만 높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1, 2년 뒤면은 전 세계적으로 HBM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점유율 50%를 꽉 쥐고 있는 독점적인 1위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HBM 탑재량을 3배 넘게 늘리는 내년, 이렇게 폭주할 때 그 과실을 가장 먼저 가장 거대하게 따먹을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외국계 거대 자본이 쓰는 가장 전형적이고 무서운 수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참 잔인하더라고요. 자, 지금 앞에서는요, 이 주식이 정말 좋습니다라면서 사라고 소리를 칩니다. JP모건은요, 현재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물량을 넘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바로 그 소름 돋는 판짜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고스란히 이 JP모건의 덫에 걸려 들게 됩니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글로벌 초대형 투자 은행인 JP모건의 최근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투자 의견도 냈지만 우리는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의견은 아주 명쾌한 매수입니다. 자, 매수고 제시한 가격 목표는 300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위로 갈 수 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공식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비중 확대까지 하겠다고 지금 JP모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만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죠. 역시 AI의 시대 황제 하이닉스구나. 300만 원 갈 때까지 꽉 쥐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화려한 리포트 뒤에서 실제 그들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JP모건 서울의 창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 수량을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마이너스 300만 주입니다. 매도 수량이 1000만 주에 달합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7월 3일에 하루에만 무려 97만 주가 넘는 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대중들에게는 하이닉스 목표가 300만 원입니다. 역사적 고점 멀었습니다 라면서 환상을 심어주고, 정작 본인들은 매일 수십만 주씩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현금을 쥐고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JP모건은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목표가 300만 원은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장기적인 미래 설계도에서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이 싸게 물량을 다시 매집해서 300만 원까지 끌고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서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게 만들고 자신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실탄을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를 강제로 흔들어 가지고 이 흔들리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 밑에서 다시 쓸어 담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수급의 덫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외국계 리포트의 화려한 숫자만 보고 넋놓고 있다가는 그들이 던지는 물량바지로 전락을 할 뿐입니다. 자, 목표가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서 이 320만 주를 던지고 있는 JP모건의 거친 손가락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매도를 멈추고 다시 돌아서는 진짜 맥점이 어딘지 수급의 실시간 변화를 영상에서 계속 냉정하게 추적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7월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은 반도체 투자자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역사적인 슈퍼위크가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이 그냥 빽빽한 수준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시장을 뒤흔들 시한폭탄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7월 7일 화요일은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걸 시작으로 이제 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하셔야 되는 날은 바로 7월 10일 금요일이죠.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메가톤급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을 해서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치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킬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던져질지 그 갈림길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 16일과 17일은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TSMC 또 ASML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서 터집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드디어 SK 하이닉스의 2분기 확정 실적이 공시가 됩니다. 자, 이어서 7월 말까지 쉬지 않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이 빅테크들이 HBM을 얼마나 더 사줄지가 이날 판가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수많은 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혼자 뉴스만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엇박자를 타고 고점에 물리기가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한 달 동안 이 운명의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철저하게 데이터와 일정을 기반으로 이 거대한 판을 역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정별로 올려드리는 이 실시간 대응 전략과 사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두고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이렇게 차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SK 하이닉스를 어떤 흐름으로 잡아왔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고스란히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 표시된 이 빨간색 매수 화살표 그리고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거 단순히 감으로 찍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 타점들은 전 세계 돈의 흐름, 즉 거시경제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만 뜨도록 제가 시스템적으로 설계해둔 비밀 신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자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던 시점이었죠. 거시경제의 돈줄이 반도체로 확 풀리는 타이밍에 제가 정확하게 매수 화살표 올려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 위에 떠 있는 매도 화살표, 6월 들어서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고용지표도 흔들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폭락을 할 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예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버리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거시경제가 흔들리면서 이 비상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 혹은 걸리는 타이밍에 세력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물량을 던질 것을 제가 예측을 하고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머리 꼭대기에서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최고 300만 원을 찍은 이후에도 매도 신호와 함께 검은색 하락 추세선 지금 표시된 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하락 압력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나 빅테크들의 실적 호조 같은 강력한 매크로 호재가 유입이 될 때 차트에 뜨는 또다시 역사적인 역대급 매수 화살표가 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실 필요만은 없습니다. 다음 매수 타점,
그리고 반등했을 때 빠져나와야 할 그런 매도 타점이 다시 한번 오게 되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매도 타점 이후로 제가 정확한 매수 사인은 보내지는 않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매수 매도 타점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 수급이 순식간에 몰리면서 찰나의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포착해서 분석을 하고 또 대본 쓰고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미 주가는 저만치 가 있고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됩니다. 영상은 아무리 빨라도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타점이 포착이 되는 즉시 저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다이렉트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자는 1초 만에 가기 때문에 시장이 급변할 때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7605-010-7605-8354 여기로 하이닉스라고 일단 문자 한 통 남겨놔주세요. 자, 지금 남겨놔주시고 앞으로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매크로 타점을 문자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제가 전혀 받지 않고 있고 다음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안전하게 큰 수익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번 전진을 해 나가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백억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백억을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10백억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주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